이 라벨에는 무게는 물론이고 도축 날짜와 생산 농장, 공장 입고 날짜와 작업자 정보까지 꼼꼼히 기재되는데요. 함원 다리 하나하나에 모두 부착돼 입고부터 출고까지 철저하게 관리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저희 제품을 이제 신뢰할 수 있도록 생산부터 제품의 완성까지를 소비자가 전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드디어 함원 제작 공정의 첫 번째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고기의 모양을 따라 형태를 잡아가며 표면을 다듬고 근막을 제거하는데요. 근막이 있으면 소금이 침투가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두 번째는 고기에 남아있는 피를 깨끗이 제거하는 과정인데요. 피가 남아있을 시 발효 과정에서 냄새가 날 수도 있고 부패의 위험도 있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고기에 체중을 실어 피를 제거하고 다듬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고기 신선도 때문에 이 전체 실 자체가 온도가 되게 낮기 때문에 되게 추워요. 그리고 이제 냉장실에서 고기가 이게 막 나오는 거다 보니까 계속 이게 막 몇백 개씩 만지고 있다 보면 손도 시렵고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은 손이 굳어가지고 좀 움직이기가 좀 불편하다고 하나? 좀 그렇습니다. 손질 시 실내 온도는 항상 5도에서 7도를 유지해야 고기 신선도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하루 종일 있으려면 정말 죽을 것 같은데요. 손질이 끝나면 다음 과정은 염지입니다. 천일염을 곱게 갈아 고기 깊숙이 염분이 침투할 수 있게 손으로 직접 발라줘야 합니다. 그런데 선배 작업자가 염장을 하는 후배를 계속 지켜보는 것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이시네요.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제가 왜냐면 제가 이렇게 제일 쉬운 방법은 이렇게 딱 펴요. 해가지고 이걸 펴. 딱 피면 이렇게 펴.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제끼면서 이런 거 갖고 이렇게 하면 들어간 데로 들어가고 이게 일정하지 않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거를 꼭꼭 눌러서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해요. 그냥 있어가지고 이게 엄청 어렵고요. 이렇게 하면 제일 쉽잖아요. 잘 안 되세요? 내가 아직 탑을 못 잡았어요. 뭐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요? 이 조절을 못해요, 잘. 내가 선 놀림. 사실 연륜이죠. 그러신 것 같아. 역시 경험 많은 선생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수 배운 후엔 한결 손놀림이 능숙해 보이시는데요. 적당한 양의 소금을 일일이 손으로 문질러 줘야 소금이 고기 깊숙이 들어가 풍미를 증진하는 화학작용을 발생시켜 소홀히 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작업만 힘든 게 아니라 다리 하나 무게가 10kg이 넘으니 옮기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네요. 염지 후엔 한 주 정도 숙성이 필요해 작업장을 옮겨야 하는데요. 그 과정 중에 소금이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옮기는 것도 아주 조심히 가져다 놔야 합니다. 소금이 삼탑작용에 의해 가지고 수분을 갖다가 빨아내서 여기에 보이게 만든 다음에 한 곳으로 모아져서 밖으로 배출되도록 이렇게 설계가 된 겁니다. 그래야 여기에 다시 수분이 빠져나온 수분이 다시 고기에 유입되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됩니다. 돼지 뒷다리에서 떨어진 수분이 다시 고기에 닿지 않게 단차를 두고 외곽의 관을 통해 밖으로 배출되는 구조의 선반입니다. 숙성 기간은 습도와 온도 체크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은 꼭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도 작업자가 염지실에 들어와 먼저 습도 관리기를 틀고 하몬의 상태를 체크하기 시작합니다. 돼지 뒷다리는 공산품이 아니어서 제각각 크기와 지방량 등 상태가 모두 달라 자주 체크를 해주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저번 주에 이 염장을 한 거는
네, 보다시피 아직 붉은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내일 다른 방으로 이동할 고기를 보시면 약간 붉은기가 많이 빠졌고 약간 갈색빛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붉은빛이 점점 빠지면서 갈색빛을 이루는 게 숙성이 이제 잘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상태 체크를 끝낸 작업자가 하몬을 부지런히 추려 담는데요. 바로 2차 염지를 위해서입니다. 1차 염지 후 일주일이 지난 돼지 뒷다리는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와 약간의 무게 감소가 있는 상태로 완벽한 발효를 위해서 2차 염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다리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놨어요. 그 축장에서 이런 부분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소금으로 채워주고요. 이제 1차 때 빠뜨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살펴가지고 해주면 되거든요. 꼼꼼히 2차 염지가 끝나면 드디어 하몬의 본격적인 숙성 작업이 시작됩니다. 하몬에 손이 많이 닿을수록 부패 위험이 높아져 운반은 천정에 달린 레일을 통해 이동하는데 옮기는 것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기에도 정말 거대한 하몬산 같은데요. 한 개의 틀에 보통 70개 이상의 하몬이 걸린다고 하니 밀어보지 않아도 그 무게가 어떨지 짐작이 갑니다. 꽤 무거울 것 같아요. 네? 꽤 무거울 것 같아요. 네. 무게가 어느 정도 나가요? 이게 보통 한 800에서 900kg 사이? 그 정도 될 거예요. 다 합치면. 무게가 상당하다 보니 아무리 레일이 달렸다 해도 건장한 남자 둘은 있어야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곳은 만든 지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된 하몬들이 숙성되는 방입니다. 와, 이 향이 네. 마치 홍어 삭히는 향 같은. 네, 지금은 이게 톡 쏘는 암모니아 같지만 이게 숙성이 잘 되고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제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이제 고소한 치즈 향 같은 그런 고소한 냄새가 납니다. 이 향이 그렇게 변한다고요? 네, 안 믿기시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숙성 초기에 코를 찌르던 암모니아 향이 고소한 치즈 향으로 변하기 위해선 2년 가까운 숙성 기간이 필요합니다. 온도와 습도를 각각 달리한 3개의 숙성실과 4개의 발효실을 거쳐야만 비로소 고소한 풍미가 넘치는 하몬으로 탄생하게 되는데요. 하몬은 정말 오랜 시간과 정성이 만들어낸 작품인 듯합니다. 이제 다음 공정은 염지한 소금을 세척하는 과정입니다. 발효 마지막까지 소금을 제거하지 않으면 숙성도 잘 안 될 뿐더러 고기가 짜지기 때문에 세척은 필수입니다. 염장을 할 때 이 겉에 소금기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닦아줘야 이제 숙성하고 발효를 할 때 숙성이나 이제 발효가 잘 되고 있습니다. 세척 후엔 남아있는 근막을 다시 제거해줘야 하는데요. 그래야 숙성 과정에서 공기가 잘 통해 발효가 원활히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몬 제작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는 무게입니다. 10kg이 넘는 하몬을 과정마다 수없이 반복적으로 들었다 내렸다 하는 일은 여간 체력 소모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뭐 하나씩 보면 뭐 그렇게 뭐 무게가 얼마 안 나겠지만 이걸 하루 종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하루 종일 하니까 이게 누적이 되죠. 그러니까 힘들긴 힘들어요. 이거를 그냥 뭐 몇 시간 하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니까. 다음 날 다시 찾은 하몬 제조 공장. 오늘은 아침부터 하몬에 돼지 기름을 곱게 반죽 형태로 만들어 바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왜 기름을 표면에 바르는 것일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숙성이 되고 발효가 되는 과정에서 표면이 이렇게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 이쪽 뒤집어서 눌러보면 이렇게 손으로 눌러도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만큼 이게 비가 있는 부분이랑 없는 부분이랑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방을 발라서
이제 딱딱한 부위를 좀 덜하게 만들고 속은 이제 더 부드럽게 해주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하몬에 딱딱한 부분이 많으면 마지막 손질 시 잘라서 버려야 하는 것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돼지 비계 반죽을 발라 표면을 코팅해 주는 건데요. 코팅 후에 다시 1년 정도 발효를 더해야 완성됩니다. 드디어 이곳은 출하를 앞두고 있는 상태의 하몬을 숙성하고 있는 마지막 발효실. 원료 육의 손질부터 발효까지 꼬박 2년이 넘는 시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런데 출하를 앞둔 하몬에 작업자가 기다란 막대를 찔러 냄새를 맡는데요. 뭐라는 것일까요? 말 정강이 뼈를 사용해가지고 스페인에서 대부분 품질을 체크하고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구멍이 많이 있어요. 이 구멍들이 향을 머금고 있는 것 때문에 이거를 사용해서 여기 안에 있는 향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발효가 잘 된 하몬은 진하고 고소한 풍미가 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 눈으로 확인이 안 되는 안쪽 부분의 숙성도를 확인하고 최종 출하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들어올 때는 뭐 시세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약 5,500원, 6,000원 키로당 그렇게 들어오는데 판매되는 가격은 한 족당 10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가격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고부가 가치 제품입니다. 이제 마지막 과정인 하몬의 손질이 남았습니다. 손질도 결코 쉽지 않다는데요. 커팅 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비어 있는 대로 잘 봐줄 거야 돼요. 뼈가 있는 부분. 네. 그러니까 이렇게 천천히 이거 비어 있는데 이거 짚고 보고서 봐가면서 해야 돼요. 딱딱해진 겉부분과 지방은 박피기를 사용해 깨끗하게 벗겨내야 합니다. 처음 10kg이었던 돼지 뒷다리가 이렇게 2년의 건조와 숙성, 손질까지 끝내면 겨우 3.5kg 정도가 나온다고 하니 왜 사람들이 하몬을 식탁 위의 황금이라고 부르는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몬은 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종이처럼 최대한 얇게 손질을 해야 입안에 넣었을 때 사르르르 녹으면서 하몬이 가지고 있는 풍미를 살릴 수 있습니다. 너무 두껍게 자르게 되면 좀 짜기도 하고 그리고 얇게 썰어야 좀 풍미라든지 맛이라든지 더 살아나고. 출하 전 마지막 과정인 포장입니다. 그런데 얇은 하몬을 한 장씩 들고 자르는 모습이 보통의 다른 제품들을 포장하는 모습과 달리 무척이나 섬세해 보입니다. 각도 맞춰야 되고 모양도 많이 맞춰야 되고 그람도 맞춰줘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요. 고가의 제품답게 모양과 무게를 정확하게 맞춰 포장해야 해 손이 참 많이 가는 작업입니다. 트롤리에 걸어져 있던 거를 일일이 하나씩 다 내리고 세척한 다음에 또다시 걸어야 돼요. 이게 출근해서부터 저녁까지 하다 보면 진도 빠지고 옷도 다 축축하게 젖고 그러다 보면 막 옷에 냄새도 많이 배이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샤워해도 냄새가 잘 빠지지 않아요. 세척한 날. 그래서 가장 힘든 것 같아요. 많은 작업자들의 정성과 노력으로 만든 하모니, 여러 사람에게 행복한 맛을 선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한 소시지 제조 공장을 찾았습니다. 작업장엔 아침 일찍 새로 들어온 원육이 산처럼 쌓여 있는데요. 소시지 원료로 사용하는 돼지고기 뒷다리 부위입니다. 원육을 소시지로 가공하기 위해선 작업자들의 손질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하네요. 이렇게 도려내면서도 이제 고기에 이제 주사 자국이 있으면 고름이 생길 수도 있어서 그 고름도 좀 제거를 해주고 이제 오돌뼈 같은 것도 있으면은 일일이 또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통 원육을 손질한 후 8mm 정도의 크기로 잘게 다져주는데요. 이때 정확히 무게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정한 맛을 유지하기 위해 동량의 양념을 넣어야 해서라네요. 7kg 부정한가? 지금 8.3 정도 부정. 8.4? 네, 8.3.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물량이 20kg이 안 될 때는 새 원육을 가져가 정확하게 무게를 채워야 합니다. 정도 최적의 비율로 지금 뭐 25kg, 27kg 나눠서 이제 그 세절기에다가 이제 에머를 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체처럼 된 그 육하고 은색으로 된 외곤에 담긴 거랑 이제 배합기를 통해서 이제 배합을 하는 그 반죽을 하는 그 공정을 이제 할 겁니다. 작업자가 방금 분명히 고기를 잘게 가는 세절기 작업을 한다고 했는데 세절기에 고기가 아니라 난데없이 얼음물이 한가득 차 있습니다. 분명히 까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저희가 가공할 때 15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세균 번식 위험도 있고 해서 이제 그 15도씨 이하로 작업을 해야 돼서 이제 처음에 이제 냉각을 시켜준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입자를 곱게 갈아 크림 형태의 반죽으로 만드는 공정인데요. 이때 소시지의 맛을 내는 재료들이 모두 들어갑니다. 다진 고기와 돼지 비계, 소금과 소시지의 색을 내는 과일 추출물 등 각종 재료와 반죽의 온도, 유지와 결착을 높이기 위해 물 대신 얼음을 넣습니다. 이 반죽이 소시지의 기본 베이스가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완성한 베이스 반죽을 다시 다진 고기와 섞어줘야 씹는 맛이 좋은 소시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첨가물을 최대한 배제하고 오로지 고기와 물, 천연 재료들로만 만들어내는 소시지 반죽입니다. 진공이 항상 잡혀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돼서 요거가 진공이 안 잡혀 있으면 열리는데 지금이 진공이 잡혀 있어가지고 안 열리거든요.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줘야죠. 만약에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열려 있으면 진공이 안 잡혀 있는 상태니까 다시 이제 스탑을 하고 기계 상태를 다시 확인을 하고 다시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서로 다른 크기의 고기 반죽을 골고루 섞어 하나로 만들어주는 작업. 잘 섞여야 소시지의 맛이 균일하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반죽의 입자가 곱다 보니 기계에 많이 붙는 건데요. 깨끗하게 꺼내는 일이 어려워 보입니다. 힘들긴 하죠. 근데 생산 준비하는 마지막 단계이기도 하고 여기서 남아있는 육이 많으면은 저희가 계획했던 생산 양대로 제품이 안 나와가지고 차질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보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되는 작업이죠, 이게. 이제 소시지를 만들 기본 재료 준비가 끝났습니다. 작업 전 반죽의 상태를 꼼꼼히 체크한 후에 소시지 모양으로 채워 넣는 충전 작업 준비를 위해 기계에 반죽을 넣습니다. 타 제품에 비해서 MSG가 안 들어가고 천연 인공 색소도 안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건강한 맛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학교 급식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제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공정을 준비하는 작업자. 이건 뭐예요? 그 콜라겐 케이싱 21mm로 된 케이싱입니다. 비엔나 껍질. 콜라겐 케이싱을 기계에 끼우고 끝부분을 여유있게 밖으로 빼준 후 비엔나 소시지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소시지가 뽑혀 나오는데요. 앞쪽으로 뽑아내는 동시에 회전하며 저절로 매듭이 지어져 하나씩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만들어진 소시지는 엉키지 않게 바로 정리를 해줍니다. 이거 다 걸려서 걸어야 돼요. 이거 스모크가 이렇게 하면 안 입혀지니까 다 벌려서 걸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시지가 겹쳐 있으면 훈연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색깔도 예쁘게 안 나오고 맛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일일이 사람이 다시 정리를 해줘야 합니다. 작업대 한가득 주렁주렁 매달린 비엔나 소시지가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 위해 훈연기 속으로 옮겨졌습니다. 비엔나는 훈연이 이제 스모크가 3분 정도 들어가고 이제 쿠킹은
173도에 30분 정도 쿠킹하고 있습니다. 훈연은 참나무 칩을 사용해서 증기를 입힌다고 합니다. 이렇게 훈연을 하게 되면 풍미가 살아나고 지방의 산화가 억제돼 보존성까지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는군요. 그런데 훈연 작업을 하는 내내 작업자가 기계 앞을 떠나질 못합니다. 날씨에 따라서도 이제 연기 양이 달라지고 진하기도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이제 주입되는 거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 작업이라서 지금 스모크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른 작업장에선 먼저 조리된 소시지가 다음 공정에 들어가는데요. 보기엔 완성된 것 같은데 어떤 작업을 하는 걸까요? 가정에서 편하게 요리할 수 있게 미리 칼집을 내 출고되는 제품입니다. 줄줄이 이어져 나온 소시지를 자르는 건 또 사람 손이 가야 합니다. 커팅기에서 커팅을 못 오고 있어요. 불량이 날 수가 있어요. 가위질해도 손도 아프고 그래서 많이 힘이 들죠. 이어지는 또 다른 작업은 1kg짜리 사각 햄 충전 작업입니다. 판매량이 제일 많아 거의 매일 빠지지 않고 생산하는 제품 중 하나라고 합니다. 위를 지금 6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6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에 쳐다봤습니다. 여기서 안 보이시지 않아요? 지금 여기 판이 이제 반사판인데 이제 거울같이 이제 밑을 볼 수 있어서 이제 양이 확인이 됩니다. 한 번에 구울 때 보통 200개 정도씩 작업을 하는데요. 작업자의 편의를 위해 한 편에 반사판을 달아 남은 고기의 양을 확인하면서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전 제품 하면은 거의 한 18가지가 넘는데 보통 하루에 많이 뭐 여러 종류를 한다고 하면 한 6가지, 7가지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후 작업을 준비 중인 작업자들. 새로 만든 고리를 챙기는데요. 등갈비를 작업대에 걸기 위해서입니다. 소금, 설탕 등의 1차 양념을 마친 등갈비를 훈연기에 넣기 위해 작업대에 거는 작업. 하나하나 고리를 끼워 걸어줘야 해 기술보다는 작업자의 수고로움이 필요한 과정입니다. 저희가 지금 한 짱대에 30개씩 올라가서요. 한 틀에 한 360개 해서 하루 정도에 한 1000개에서 1100개 정도는 걸고 있습니다. 그 많은 양을 수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네, 저희가 항상 수작업으로 걸고 있습니다. 이렇게 작업하시다 보면 좀 애로사항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은 이제 뭐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이제 사람이 한 2명, 3명 이제 줄어들다 보면은 더 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허리가 이제 숙였다 폈다 하니까 그거 말고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작업량 500kg 정도의 등갈비 제품을 만들기 위해선 골백 번도 더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반복 작업이 필요합니다. 비록 손은 여러 번 가는 일이지만 정성을 들인 만큼 맛있는 등갈비 바비큐가 만들어지겠죠. 작업자들의 노력으로 완성한 1000개가 넘는 등갈비가 훈연기로 들어가고 열처리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훈연이 시작되자마자 작업자가 기계에 문을 엽니다. 훈연을 시작하고 초반에 기계의 문을 열어주면 온도가 빨리 올라가서 작업 속도가 빨라진다는군요. 등갈비는 100도씨 정도에서 익히는데요. 고온에서 최단 시간에 구워내야 육질이 부드러워진다고 합니다. 드디어 조리가 끝났습니다. 처음 훈연을 끝난 등갈비는 이렇게 하얀색에 가까운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는 갈색빛으로 변한다고 하네요. 조리가 끝난 등갈비의 온도를 측정하는 작업자.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고기 안쪽의 익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인데요. 안쪽 온도가 81도 이상 나와야 잘 익은 상태입니다. 열처리를 끝내자마자 커팅 작업을 하면 고기가 부스러지기 때문에 15도 이하로 고기를 식힌 후 자르는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수작업으로 잘라야 하나요?
이 마디 한 개씩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손으로 가위로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어요. 다음 날 아침 다시 찾은 소시지 공장. 작업자들이 출근하자마자 어제 만든 등갈비 포장에 분주합니다. 조리가 끝난 후 바로 진공 포장을 하면 미생물 번식의 위험이 있어 완벽히 냉각한 다음 포장에 들어갑니다. 마무리 작업은 비닐팩에 고기와 양념을 함께 넣어주면 되는데요. 작업자들의 노력이 가득 담긴 등갈비 바비큐가 완성됐습니다. 하나부터 10까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 몸은 고되지만 이렇게 완성되어 출고되는 때가 가장 뿌듯하다고 하네요. 이제 작업자들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건강한 소시지가 전국 각지 소비자들의 식탁으로 출발합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 동구 한 순대 공장. 순대 공장은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시작하는 작업이 당면 불리기입니다. 모든 제품에 당면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루 평균 1톤 정도의 당면이 필요해 서둘러 작업을 시작해야 합니다. 50도에 불리면은 당면이 안 불려지고 또 60도가 넘어가면은 당면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상태가 안 좋아요. 그 적당한 온도가 58도예요. 당면은 58도에서 여름엔 4시간, 겨울엔 8시간을 불려야 작업에 적당한 상태가 됩니다. 소창은 세척해서 배달된 제품이지만 청결을 위해 다시 한번 씻어서 준비해야 합니다. 이제 선지 작업인데요. 먼저 통에 넣어서 뭉친 것 없이 응어리를 풀어줘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엔 선지에 다진 마늘과 다진 생강을 넣는데 이걸 미리 넣어놔야 냄새도 제거되고 작업의 속도도 빨라진다고 합니다. 선지 밑작업도 마무리됐습니다. 다음은 채소 준비가 남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대엔 당면과 선지만 들어간다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채소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제일 많이 들어가는 양배추는 하루 소비량만 무려 800kg 정도나 됩니다. 전통 순대인 병천 순대를 메인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순댓국집에서 흔히 드실 수 있는 토종 순대라는 제품을 또 생산을 하고 있어요. 주 원료는 고기지만 야채라든지 두부라든지 또 각종 원재료들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제품들을 좀 생산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당면과 각종 채소, 선지가 배합된 순대 소가 완성됐습니다. 작업자들이 바로 소창에 속을 주입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기적으로 다리로 버튼을 누르는 모습이 눈에 띕니다. 이건 뭐예요? 이게 누르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네. 누르셔서 넣는 거예요? 근데 맞추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근데 이거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요. 이거 소탕이 터지고요. 너무 적게 들어가면 이거 제품이 안 좋은 거니 신경 많이 써야 돼요. 순대 속을 채우는 일은 단순해 보여도 결코 녹록지 않은 작업입니다. 얇은 소창이 터지지 않게 계속 신경을 써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문량을 채우려면 오전 일찍부터 오후까지 꼬박 서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계속 서서 일하시면 힘들지 않으세요? 이거 계속 서가 있으니까 다리가 아프죠. 찹쌀 순대에 소를 넣는 작업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속을 채운 순대는 고온에서 삶습니다. 14분 정도 조리가 되는데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부족하거나 넘치면 그간의 수고가 허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시간 체크를 정확하게 해줘야 한다네요. 순대는 속을 채워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음 과정을 더 신경 써야 합니다. 자칫 이 과정이 잘못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인데요. 삶은 순대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려 1차로 식히고 차가운 냉각기 속에 넣어 2차로 완벽하게 식힙니다. 이렇게 여러 번 냉각 과정을 거치는 것이 순대 제작에선 굉장히 중요하다네요. 30분 이상 냉각을 시켜주지 않게 되면 순대가 완벽하게 냉각이 되지 않은 상태로
포장실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작업성도 떨어지지만 미생물적인 제어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냉각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하던 중 작업자들이 청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름이 많은 작업을 하고 식품 공장이라 위생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작업 중 청소를 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순대마다 다品종이가 다 틀리거든요. 떡도 있고 쌀도 있고 찹쌀도 있고 순대마다 다 틀리니까 한 번 세척하고 또 다른 순대가 하니까 다 세척해야 돼요. 찹쌀 순대 작업이 끝나고 또 다른 순대 재료 분쇄 작업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재료가 좀 특별해 보이는데 돼지고기와 무말랭이가 들어가는 고기 순대입니다. 돼지고기 20kg, 개육이 40kg. 고기 순대는 찹쌀 순대와는 재료가 완전히 다른데요. 돼지고기와 닭고기 외에도 매콤한 맛을 내는 청양고추와 오돌오돌한 식감을 위해 단무지가 들어가는 고급 순대입니다. 입맛이 고급화되면서 요즘에 특히 더 인기가 높은 제품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많이 할 때는 5통, 6통. 조금 당면 순대가 많을 때는 1통, 2통 하고. 분쇄를 마친 고기 순대 소는 이동해 찹쌀 순대와 같은 배합과 충전, 삶기, 냉각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하루에 보통 2~3 종류의 제품을 4톤가량 생산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잠시도 쉴 틈 없이 부지런히 움직여야 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공정인 포장입니다. 이물질 검수 과정까지 끝낸 제품들을 작업자들이 일일이 손포장을 하는데요. 대충 말아 올리는 것 같은데 재는 것마다 무게가 모두 정확하게 2kg 이상입니다. 포장은 마지막 검수 과정으로 끝까지 제품을 신중하게 체크하는데요. 작업자가 멀쩡해 보이는 순대를 잘라버립니다. 어떤 거 버리시는 거예요? 안 좋은 거요. 이런 걸로 버리는 거예요. 이게 딱. 네, 다 버리시는 거예요? 네, 버리는 거예요. 2kg씩 정확하게 중량을 맞춘 순대는 비닐팩에 담은 후 순간 압착 형태로 진공 포장됩니다. 이게 수작업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 자꾸 자연산에 이렇게 둥글게 나와요. 그래서 직선화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은 손으로 이렇게 곡선을 만들어야 되고 이 창마다 굵기가 다 다르고 창의 길이가 다르다 보니까 기계화 시키기가 좀 까다롭죠. 그래서 전부 수작업으로 많이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즐겨 먹는 국민 간식 순대. 먹는 건 쉽지만 만드는 과정은 참 쉽지 않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기계를 따라가야 돼요, 사람이. 그러니까 기계로 계속 나오니까. 그럼 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계를 따라가는 게 쉽지 않죠.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한 돼지 부속물 공장. 뜨거운 연기로 가득한 이곳은 순댓국에 사용되는 다양한 돼지 부속물을 제조하는 공장입니다. 돼지머리는 100마리 들어가고 한 마리당 6kg 치면은 이제 100마리 들어갔으니까 600kg에 저기 아마 톰이 무거울 거예요, 바스켓이. 그래서 그게 한 500kg 넘으니까 1.1톤 정도? 돼지머리가 든 1톤이 넘는 통을 호이스트로 들어올려 대형 압력솥에 넣는데요. 솥에 중심이 안 맞으면 삶는 중 물이 넘을 수도 있어 신중하게 포인트를 맞춰놓고 끓이기 시작합니다. 돼지머리는 100도에서 1시간 50분 정도 삶았을 때 제일 맛있다고 하네요. 돼지 부속물을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돼지 머리를 가장 많이 가공하고 있습니다. 돼지 관련 부속물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약 1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고요. 한 달에는 한 20톤에서 25톤 정도 생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돼지 머리가 익는 동안 다른 솥에서 미리 삶아진 부속물 작업을 하기 위해 준비 중인 작업자들.
이 통 속엔 어떤 것이 들어있는 걸까요? 생전 처음 보는 부위 같은데요. 얼핏 볼 땐 삼겹살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삼겹살과는 좀 다릅니다. 아직 펄펄 끓는데 서둘러 일을 하는 작업자들. 이 신기하게 생긴 건 바로 돼지 혀입니다. 뼈가 있어요. 아까 가는 뼈하고 여기 또 뼈가 있거든요. 요 뼈가 나옵니다. 일일이라 뜯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요 일일이 다 빼요. 작지만 잘못하면 목에 걸려 위험할 수도 있어 모두 제거해 줘야 합니다. 뼈를 제거하고 나서 건조를 한 후 냉각에 들어갑니다. 돼지 혀 부분은 손질이 끝나면 잘라 주로 순댓국용으로 판매됩니다. 여기서 얼마나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면 오후에 저녁까지 또 작업을 나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도시는 거죠? 네, 돌아가요. 누가 나가면 또 삼아서 또 하고. 뜨거운데 좀 식혀줘요. 총 100마리의 돼지머리 삶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익은 상태를 확인해보는 작업자. 보기만 해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솥에 뚜껑을 열자마자 작업자가 차가운 물을 뿌립니다. 머리가 뜨거운 상태로 너무 오래 적셔되게 되면은 이 안에서도 머리가 삶아지기 때문에 정확한 성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찬물을 뿌려주고 있습니다. 너무 익어 모양이 뭉개지는 것을 막기 위해 잠깐 찬물을 뿌린 후 뼈 제거 작업에 들어갑니다. 식으면 머리뼈를 발굴하는 것이 힘들어 펄펄 연기가 오르는 뜨거운 상태로 작업을 해야 합니다. 고무장갑 안에 여러 겹의 면장갑을 껴도 뜨거운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 묻은 것도 떨어지고 손도 좀 식히고 따가운 걸 좀. 뼈 제거 작업이 끝나고 이어지는 공정은 세척입니다. 돼지 머리는 굴곡진 부분이 많아 사이사이 깨끗하게 닦아줘야 하는 곳이 많습니다. 허리 아파요, 허리.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조금씩. 근데, 이거 구부리고 할 때, 허리가 제일 가슴하고 여기 있으니까 좀. 아, 이게 아무래도 좀 예, 굽고 하니까 좀 예. 불편하죠. 크기가 큰 돼지 머리를 닦으려다 보니 세척대가 클 수밖에 없어 신장이 작은 여성이 하기엔 일이 만만치 않습니다. 깨끗하게 세척까지 마친 후엔 이동해 차갑게 식히는 냉각 작업에 들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작업자들이 어제 삶은 돼지 머리와 혀를 다듬는 작업 중입니다. 돼지 부속품들은 의외로 손질할 부분이 많습니다. 털을 제거하는 거. 이쪽에 털이 많거든요. 이쪽이요? 네, 그래서 털을 제거해주고. 기계와 지저분한 부위 등을 도려내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하면 버려지는 부분만 30%가 넘습니다. 거의 대부분 수작업을 진행을 해야 되고요. 네, 왜냐하면 잔털이나 이런 큰 털들 같은 경우에 그 돼지 머리 내부에 귀라든지 좀 이렇게 안쪽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걸 좀 수작업을 해주지 않으면 그 소비자들이 나중에 돼지 머리를 이제 순댓국이나 이런 제품을 통해서 먹을 때 좀 이물로 발견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돼지 부속물 제조는 맛뿐 아니라 청결 부분에서도 세세하게 신경 쓸 부분이 많아 고되지만 최고의 맛을 낸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작업자들은 책임감 있게 작업을 마무리합니다.